검찰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자마자 검찰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법에 일관된 집행인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선택적 기소인가?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검찰의 기소 결정의 타이밍과 의미 그리고 이 기소가 보수파 진영에 던지는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5월 1일 오늘이지요.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새로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직권남용죄까지 두 개의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혐의는 모두 이른바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이 혐의를 처음부터 같이 기소하지 않았는가? 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일 당시 검찰은 내란죄는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직권남용처럼 일반 형사 범죄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6일 검찰은 내란죄만 적용한 채 윤 대통령을 기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건 4월 4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소추 특권도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5월 1일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혐의이므로 내란과 직권남용은 함께 심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법적 절차의 타당성과 별개로 정치적 해석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내란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직권남용은 대통령의 공직을 남용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실질적 책임 추궁에 가깝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내란죄는 입증 부담이 크고 형사법적으로도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혐의입니다. 자, 이에 반해 직권남용은 비교적 범위가 넓고 재량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현실적인 유죄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소는 검찰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압박이자 법적 포위망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배경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 모두 비상계엄 검토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군과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필요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회의한 것 또는 관련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책 판단과 직권남용은 다르다. 직권남용의 범위를 정치적 판단까지 확대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수파 대통령들의 말로는 정말 유난히도 험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 이명박 대통령은 기소와 복역,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두 개의 중대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면 문재인이나 그 측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의 적용 또는 수사 지연과 정치적 고려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기소를 단지 추가 기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의 연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보수우파 진영 전체에 대한 경고 또는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여러 차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전직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어김없이 단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다수의 보수 출신 정권 인사들이 대거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탈원전 문건 삭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나 단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고 문재인 정권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아주 조금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작 문재인에 대한 단죄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인용 한 달 만에 곧바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 정권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속도와 강도 면에서는 명백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 방향이 전환되고 직전 권력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적용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률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는 법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작동되고 있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사법정치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소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특히 비상계엄 발동 권한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명백히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유사시 국가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행사 자체가 향후에 직권남용으로 해석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어느 대통령도 감히 계엄을 선포하거나 군과 협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권 자체를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제약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법률적 정당성과 별개로 정치적 함의와 타이밍 그리고 상징성을 모두 고려해 바라봐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